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하면서 종목들도 좀 보도록 하고요. 이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강연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는 제가 서울역과 안양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역 스페이스 쉐어 3층 301호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일요일은 제가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역발상 투자 급락 이후에 급등 패턴인가? 라고 했는데 초반에는 그런가 싶었어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3%대 이렇게 올라와주면서 역시 급등 패턴이 또 반복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급락 이후에 급락 패턴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서킷 브레이커가 2번 연속 걸린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도 처음 보겠지만 저도 처음 보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한가? 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이거 거품이다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거품인 걸 알고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거품이 빠질 때 이게 맥없이 빠질까를 생각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깊게 빠지는 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뭐 지나고 보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조정은 조정일 뿐이지 이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시장이 문제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뚜렷한 이유, 뚜렷한 이슈, 뚜렷한 문제점들이 발생된 건 아니잖아요. 뭐 금융위기처럼 어떤 뭐 경제위기 이런 뭐 금융사가 망했다든지 또는 뭐 지금 증권사가 하나가 부도가 났다든지 은행이 지금 뭐 망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려감 때문에 빠졌고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조정일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정은 어쨌든 간에 깊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증시에서는 하락의 끝고통이라고 합니다. 뭐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쥐어짜는 형태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잘 참다가 이런 느낌에 좀 많이 우리가 터져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급하게 참다 보면은 정말 신호가 왔을 때 배가 아프거나 또는 소변이 마렵거나 할 때 화장실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비슷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도 달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1분 만에 힘들지는 않아요. 10분, 20분,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은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힘들다. 등산도 그렇거든요. 초반부터 힘든 게 아니라 처음엔 할만하다가 힘들다 죽겠다 싶을 때 이제 정상이 보이게 되고 정상을 코앞에 뒀을 때가 진짜 많이 힘든데 그걸 이겨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는요 하락이 그냥 일반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2020년 코로나 때도 잘 보시면은 이 정도쯤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많이 빠져 내려왔을 때부터 내려 꽂아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끝나고 나면 끝고통이 끝나고 나면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차트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급등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올라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니은자 패턴이라고 할까요? 0니은자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다가 급등 나와서 급락이 나오는 이 형태가 너무 과하게 빠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게 우리가 로그 차트라고 합니다. 비율을 똑같이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비율이 다르거든요. 앞쪽과 뒤쪽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의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을 같이 해서 보게 되면은 조정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율로만 본다면은 앞에 있던 조정들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가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갔지 지금 조정은요 깊은 것도 아니다. 앞에 있는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단순 조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이 경제 위기급인가 또는 뭐 비율로 봤을 때 엄청나게 심각하게 빠졌는가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순히 주가가 올라오면은 빠질 수 있는 정도의 그냥 비율로 빠졌다. 그래서 이 비율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로그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같은 비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과 위쪽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는 100% 비율이지만 7000포인트부터 8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는 한 2% 정도, 3% 정도의 비율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1000포인트지만은 아래쪽에서는 100%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13%에 불과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떨어지는 게 살벌해 보이지만 비율상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인 거지 로그로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킷 브레이커가 2연속 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넌 웃음이 나오냐? 너 이게 지금 재밌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깊은 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별거 아닌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주식을 하면서 처음 겪어본 사람인 부분에서 이런 조정을 처음 겪으면은 너무 살벌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살벌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는 사실은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로그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빠진 경우는 잘 없긴 없어서 놀랄만하긴 하나 조정은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버텨줌에도 불구하고 뭐 종목이 좀 버텨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종목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방금 말이 좀 헛나왔는데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요 종목은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이 대부분 다 밀려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하필이면 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반도체인데 요즘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라던가 반도체 업종들이 우리나라처럼 시가총액이 막 50%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두 자릿수의 시가총액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 자릿수란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우존스라든지 뭐 S&P, 나스닥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1.03 올라갔는데 반도체 쪽이 4.49%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되고요. 미국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S&P 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다도 우리나라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던가 또는 국민연금이 원래 매도를 했었으면은 지금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방어해 줄 텐데 매수 여력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뭐 빈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은 지금 약간 문지기 같은 게 있었다면은 좀 덜 빠질 텐데 지금 그런 게 없어서 빠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겁나게 팔아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외국인들은 월초 그러니까 연초부터 엄청나게 많이 팔아먹었던 거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팔고 있는 대목인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쏠려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모아가고 있는 종목은 안 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 안 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기업들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은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대 양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 대비해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비해서 밀렸지만은 지금 0.7%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업은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순매수가 쌍끌이로 보여지는 것도 특징이죠.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외국인들 사고 있습니까 하면은 최근에 요즘 며칠 좀 팔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외국인들이 좀 모아가고 있는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사실 뭐 어떤 종목을 뭐 관심 있게 본다 안 본다를 떠나가지고 내 종목이 이제 어떡하냐라는 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점을 잡는다면 오늘은 아닌 건데 지금 이 시기 전체를 본다면은 우리 어쨌든 조정장에 살고 있잖아요. 조정장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을 잘 마련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낙폭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늘이야말로 급락 이후에 급등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따라 붙는 형태로 매매하는 것보다는 급락 급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는 거 보고 그때 적극 매수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제약바이오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도 제약바이오 들고 있는데 물렸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제약바이오 중에서 많이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는 코스닥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알테오젠 이런 거 사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나 펩트론 같은 거 샀는데 물렸어요 이런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 있는데 올라갈 만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지 올라가는데 내려간 기업이라고 해서 뭐 간 기업인데 제약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문현진 멘토가 제약바이오 올라간다고 했는데 난 제약바이오 지금 펩트론 샀는데요 반토막 이상 났는데 뭐가 제약바이오 좋단 말이야. 아우 그런 뜻은 아닌데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음봉매매하는 사람입니다.
내려와 있는 걸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는 사람이지 올라온 거 사가지고 내려갈 때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건 제 채널의 특징이고 색깔이기 때문에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지금 진짜 많이 빠졌죠. 살벌하게 빠졌어요. 완전히 뭐 깎아지른 절벽 같은 느낌인데 요런 식으로 빠지는 장세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완만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거품이었기 때문에 이 거품이 빠지는 형태인데,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꼭대기가 이렇게 능선이 좀 가팔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빠질수록 폭등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의 격언대로 갈지는 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급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급반등을 기다려보자. 그게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가올 급반등을 대비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린다면요, 그냥 조정은 조정일 뿐입니다. 그 조정이 올 때 서킷 브레이커가 2번 걸리고 뭐 3번 걸리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름인데 좀 더 더울 수 있고 뭐 40도 넘어가고 이런 여름이 올 수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잘 참으면서 버텨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계절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덥지만 버티자. 그러니까 증시가 조정이 들어갈 때 좀 답답하지만 버티면 된다. 어쨌든 반등 나갈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 방송을 보고 그냥 별거 아니구나라고 태연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연에 오신다면은 역시나 다가올 순환매 변함없습니다. 어차피 이런 조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증시가 박살나거나 끝난 건 아니니까 손환매는 어차피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연에서 서울역 그리고 안양에서 만날 준비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